네, 안녕하세요. 라즈베리 파이 제19강 웹크롤러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리퀘스트 모듈과 뷰티풀 스프라는 모듈을 같이 사용할 건데요. 저번 시간에 봤듯이 리퀘스트 모듈은 무언가 데이터를 요청할 때 주로 사용을 하는 모듈입니다. 그럼 뒤에 나온 뷰티풀 스프, 줄여서 BS라고도 부르긴 하는데요. 이 모듈은 이제 가져온 데이터를 파싱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주로 파싱할 수 있는 거는 HTML 코드를 파싱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엔 이제 리퀘스트로 가져온 게 제이슨 형태로 응답이 돌아왔기 때문에 제이슨을 그냥 파싱하면 됐었는데요. 우리가 보는 이런 웹페이지들은 HTML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캠프의 하나 목록을 볼 텐데요. 여기 이렇게 나온 거는 전부 HTML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페이지 소스 보기 클릭해 보면 여기 위에 HTML로 된 코드들이 나오고요. 이런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 하나하나가 전부 이런 코드로, 이렇게 페이지 하나하나 우리 보는 게 다 이런 코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뷰티풀 스프라는 라이브러리 모듈을 사용해서 이제 좀 더 편하게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똑같이 SSH로 다 연결을 해줄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폴더 설정을 해주고, 일단 지난 시간에 있던 건 조금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rolling test.py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웹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를 이제 크롤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크롤링 테스트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또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크롤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크롤러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터미널 연결도 해줍니다. 네, 먼저 리퀘스트 모듈로 HTML 코드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퀘스트 모듈을 가져와 주고요. 우리가 가져올 사이트 여기 주소를 그대로 가져와서 붙여 넣어 줍니다. URL은 이렇게 적어 주고요. get URL 이라고 적어 줍니다. 돌아온 HTML 코드는 텍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텍스트라고 하면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냥 프린트 하면은 아무래도 보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파일로 만들어서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width는 sample.html 쓰기 모드를 해주고 f로 해줍니다. f.write is.text로 해주고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기 위해서 연결을 해주고요. 그러면 여기에 크롤링 테스트라는 게 생성되었습니다. 파이썬 3 크롤링 테스트를 진행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sample.html 이라는 게 생성이 되었고요. 여기서 여기에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보면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요. 아까 봤던 거랑 다르게, 여기랑 다르게 길이도 조금 짧고 내용이 군데군데 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웹페이지를 가져올 때 헤더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헤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검사를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네트워크를 클릭하고 새로 고침을 한번 해줍니다. 그러면 항목들을 전부 다시 불러오는데, 여기 메뉴에 카테고리 항목을 클릭하면 옆에 헤더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헤더는 이제 우리가 직접 보이진 않지만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요청하고 갈 건지를 다 적어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저 에이전트는 이제
어떤 브라우저에서 들어왔는지라던가 쿠키 같은 거는 임시로 저장되는 데이터 등등, 그리고 뭐 사용한 언어 같은 것도 다 헤더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 헤더를 이제 리퀘스트 모듈에 담아서 보내주어야 하는데요. 담아주기 위해서 일단 몇 가지 필요한 헤더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accept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accept 인코딩 정도, 그리고 뭐 조금 더 하자면 언어까지 가져와 줍니다. 이게 이제 브라우저의 정보를 다 담고 있는 건데요. 여기요, accept는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내가 받을 수 있다 라는 의미고, 유저 에이전트는 내 브라우저가 뭐 어떤 형태다 라고 해서 이 에이전트를 보고 모바일에서 들어왔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 브라우저인지 혹은 뭐 이런 크롤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accept 인코딩에는 뭐 이런 인코딩을 받을 수 있고, 사용하는 언어는 이러하다. 이제 이 언어, 여러 가지 언어를 지원한 사이트 경우 여기서 사용하는 언어를 보고 사용자에 맞게 이제 맞는 언어로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텍스트 형식으로 전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코딩에서 해주고, 그리고 이 앞에 부분은 그냥 변수로 다 만들어 줄 것입니다. 변수에는 하이픈이 못 들어가니까 언더바로 바꿔주고요. 인코딩과 인기지도 언더바로 바꿔줍니다. 여기도 눈으로 표시를 해주고, 헤더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먼저 headers라고 해주고 딕셔너리 형태로 선언합니다. 딕셔너리 형태 안에 accept라는 항목은 accept가 되고, 유저 에이전트 위에는 저희는 언더바로 바꿨지만 여기는 하이픈으로 그대로 이쪽에 보이듯이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유저 에이전트 accept 인코딩은 accept 인코딩, 그리고 accept 랭귀지는 accept 랭귀지로 해줍니다. 그리고 get 뒤에 내용을 붙여줄 수가 있는데요. headers는 headers라고 여기 선언한 항목들을 전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다시 실행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료가 되었고요. 여기에서 일단 이걸 닫고 다시 새로 고침을 해준 뒤 올라와 보면 이제 조금 데이터가 긴 형식으로 아까 봤던 그런 식의 데이터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 3800줄 정도 되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다 뜯어보려면 힘들기 때문에 뷰티풀 스프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설치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pip3 install bs4 라고 해주면은 이제 뷰티풀 스프 라이브러리와 그 주변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전부 한 번에 설치를 해줍니다. bs4를 가져오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URL 라이브러리가 기존 설치되어 있어서 충돌인의 에러가 났는데요. 일단 저는 설치가 완료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똑같이 에러가 난다면은 URL 라이브러리 3가 있는데요. 항목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리스트를 하면 이제 설치되어 있는 항목을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지웠다가 재설치해 주신 다음에 이제 뷰티풀 스프를 설치해 주시면 충돌이 나지 않고 정상적인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뷰티풀 스프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rom bs4 import 뷰티풀 스프 이라고 해서 가져와 주고요. 여기 HTML은 이제 RES의 RS의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파싱할 수 있도록 이제 HTML 코드와 어떤 형태를 파싱한지 html.parser를 불러옵니다. 그걸 지워주고,
그럼 이제 수프에서 파싱을 해올 수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이 각각 포스팅에 대한 항목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름, 그러니까 제목이죠. 제목들을 먼저 가져와 볼 텐데요. 가져오기 위해선 아까 여기에서 클릭에 검사를 클릭하면은 이제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근데 기사 하나에 제목이 있으니까 기사들 단위로 다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하나하나가 나오는데요. 우클릭, 카피, 그리고 카피 셀렉터를 클릭합니다. 이러면 CSS 셀렉터라는 걸 가져온대요. 이거 보면은 샵으로 시작하는 M article이라는 걸 가져왔습니다. 샵은 여기 id라는 걸 의미하고요. id 값이 M article이라는 데이터를 가져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포스팅 리스트들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에서 select 샵 article 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 부분에 대한 것만 가져올 거고요. 가져온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실행시키면 이제 조금 길게 나오는데요. 이 제목 하나하나에 대한, 그러니까 이 기사들에 대한 내용이 전부 다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길게 쭉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티클에서 제목만 바로 뽑아 볼 건데요. 제목만 뽑기 위해서는 이제 이 안에서 제목이 어느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티클 안에, 그러니까 div 이 클래스 하나 안에 이제 이미지로 된 게 하나가 있고 그 밑에 또 하나의 태그가 있습니다. 링크 포스트라고 되어 있네요. 이 링크 포스트의 텍스트 항목이 이제 제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밑에는 뭐 간단한 설명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텍스트를 가져와야 합니다. 여기를 클릭하고 우클릭 카피 셀렉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아티클 안에 div에 a.linkPost str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티클 안에 div 태그를 하나 타고 들어와서 여기 a의 링크 포스트, 그러니까 링크 포스트를 가진 a 태그 클래스를 의미하고요. 점은 여기 안에 string의 텍스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문으로 한번 돌려줄 텐데요. 포스팅 리스트가 이제 여기 뒤에 보이시듯이 리스트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문으로 다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posting in, posting list 하고 타이틀을 먼저 가져올 텐데요. 타이틀은 posting의 select 먼저 div 안에 a.link_post 그 안에 strong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타이틀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strong의 클래스가 뭐다 해서 쭉 타이틀만 나오는데요. 앞에 이런 태그들 말고 그냥 텍스트만 원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텍스트라고 해주면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것도 괄호 대괄호로 묶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괄호도 리스트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셀렉트로 가져오면 항목이 하나밖에 없어도 이제 무조건 리스트로 가져오는 현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0에 텍스트로 해주면 이렇게 뭐 메뉴부터 이건 아까 거였고 뭐 MBIoT 이렇게 시작하는 거에서 하드웨어 해커톤 데이 1 그리고 뭐 주요 시설 회의실이나 뭐 장비들에 대한 설명이 다 같이 제목만 뽑아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텍스트 외에도 이제 이 주소를 따로 원할 수도 있는데요. 이 주소를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같은 경우는 이제 href라는 태그 형식으로 지정이 되는데요. 여기 이거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659의 카테고리 뭐 820964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슬래시에 659 그대로 뒤에 물음표 카테고리는
뭐 820964라고 해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이 되는 이 앞에 G캠프 이 뒤에 이게 붙어서 저쪽으로 이동하라 라는 말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상대 경로로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절대 경로로 되어 있는 것이고, 뭐 상대 경로로 해서 뭐 현재 페이지에서 뭐 어디 더 추가돼서 그런 식으로 가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일단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페이지마다 차이가 있어서 일단은 이 태그를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그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우클릭에 카피 셀렉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티클 안에 div에 a.linkPost 라고 가져오고요. 그 안에서 이 href를 가져와 주어야 합니다. 그걸 가져오기 위해서는 링크라고 지정해 주고요. posting.select div 안에 a.link_post 그리고 이제 이 링크는 이제 select로 가져왔으니까 마찬가지로 리스트 형식이 될 거기 때문에 링크에 0번에서 가져올 건데요. get에 href를 해줍니다. 그러면 href 태그가 있을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항목을 가져와 줍니다. 이를 한번 프린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실행을 시켜줍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제목과 그에 해당하는 타이틀들을 전부 출력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뭐 그냥 롤링이 됐으니까 각 항목별로 보고 끝낼 수도 있지만 이거를 저장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는 다 하나로 묶어줄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posting link라고 해서 딕셔너리 타입을 하나 만들어 주었고요. 여기 안에 posting link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타이틀의 텍스트 라는 값은 link 0.get href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제 포스팅 링크에 해당하는 값들이 전부 나올 것입니다. 마지막에 프린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해주고 이거는 지워주겠습니다. 실행을 시켜보면 네, 지금 보기가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일단 딕셔너리 형태가 JSON이랑 비슷하니까 JSON 파서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목이 길어서 지금 조금 구분이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목마다 이렇게 콤마가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에 해당하는 것은 이 카테고리, 이 제목에 해당하는 것은 이 카테고리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with open title link.json 그리고 write f 라고 하고 f.write posting link로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 타입이라서 이제 저장을 안 해주었는데요. 일단 스트링으로 다시 한번 바꿔서 네, 저장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여기 링크 된 거에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은 이제 타이틀 점 제대로 안 가져와졌는데요. 여기 타이틀 점 링크라는 파일이 생성되었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새로 고침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네, 가져와졌고요. 이를 열어보면은
이제 줄 바꿈은 따로 안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아까 크롤링 했던 정보들이 여기 콤마가 있고, 그 뒤에도 이제 이렇게 제목과 링크가 결합된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웹 크롤링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